영숙이 이번 주 방송에서 가장 분량이 많았습니다. 영수, 광수와 2대1 데이트도 하고 또 정희와 주방에서 뭐 광수 1픽인 거 말했니 안 했니 하다가 울음 터져가지고 막 미안하다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정희랑 대화하면서 울고, 그래서 2대1 데이트 장면부터 보시면 영숙이 기분이 좋으면서도 좋지가 않아요. 영수, 광수 본인이 관심 있는 남자 둘이 와주긴 했는데 본인이 이순이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썩 기분이 좋진 않지만 또 나쁘지도 않다. 그래가지고 셋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영숙이 광수랑은 그 전에 응급실 데이트를 하고 왔잖아요. 그래서 비교적 대화를 많이 못 해본, 광수도 대화를 많이 못하긴 했는데 일단 영숙이 영수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. 그리고 영숙도 뭔가 본인만의 소신이나 줏대가 강한 타입이 아니고 여기저기 들은 말 그런 거에 좀 잘 휘둘린다고 저는 봤거든요. 지금 여자들의 여론이 정숙이 특히나 영수 별로다, 영수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 요래 하고, 또 다른 여자들도 영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영숙도 저는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영수를 좀 잡죠. 물론 영숙의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영숙의 이런 태도가 영수가 도망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. 영숙이 계속해서 영수를 취조라고 표현을 하죠. 취조합니다. 아까 뭐 3대1 데이트 나갔는데 1대1 데이트라며 현숙과 뭐 좋았다면서, 그러니까 영수도 막 웃으면서 아 현숙님이랑 되게 좋은 시간 보냈다, 대화도 좀 더 해볼 거다. 영숙은 아니 그럼 뭐 현숙님 한 5픽쯤 되나? 영수는 계속 하는 말이 아 그냥 다 동일하게 챙겨주고 싶어요 뭐 이러거든요. 다들 서운하게 하기 싫다. 근데 영숙은 이런 영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러는 와중에 김치전이 도착을 하고 영숙이 광수, 영수 두 사람한테 그럼 내가 왜 이순이냐 이유 물어봐도 되냐 하는데 영수 특유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요리조리 진짜 알맹이 없는 얘기만 줄줄 늘어놓습니다. 어떠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영숙에 관심이 있었고,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. 영숙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이로 나를 택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 라고 하는데 영숙가 말한 그대로 이러니까 광수랑 영숙 둘 다 어이없는 웃음을 짓죠. 영숙이 아니 그러면 영수님은 마음이 언제쯤 정해지냐. 영수가 하는 말이 내일이나 해서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 좀 나눠요 이러는데 영숙이 좀 속이 답답해가지고 광수로부터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광수도 하는 말이 두 번째로 예뻐서 선택을 했다. 이러니까 영숙이 첫 번째는 옥순이구나 이러는데 광수가 대답을 안 하고 순이에 연연하지 마라. 지금 순이가 크게 의미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데, 여기서 광수가 순이가 의미 없다 한 거랑 영수가 순이의 의미가 없다 한 거랑 또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. 영수는 뭐 이때까지는 그래도 영숙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. 물론 나중에 이제 거북스럽다 하면서 영숙으로부터 도망치겠다 선언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영수는 영숙도 어장에 넣어두고 싶고 또 다른 여자들도 본인이 자유롭게 만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, 광수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 연연하지 말라는 게 내가 지금 이 순위로 너를 선택했지만 이거 진짜 의미 없는 순위다 요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. 왜냐하면 광수는 낮에까지만 해도 영숙의 마음이 중요했고 영숙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응급실 데이트 때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. 광수는 일단은 광수는 스마트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영숙이 지금 하는 게 사람이 너무 맹하고 몸이 그리 아팠던 사람이 본인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데 이게 정이 있다가도 좀 정이 떨어지는 행동이잖아요. 응급실 가가지고 광수가 좀 가만히 있으라고 좀 술 좀 그걸 먹지 마라 하면은 그냥 민폐 끼친 것 같다고 미안해서라도 뭐 말을 안 하겠다. 근데 술 먹는 거 근데 알아서 나도 마시고 싶은 칵테일 많은데 그거 내 자유잖아 이런 소리 하는데 광수는 거기서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순위에 연연하지 말라는 이미 네 마음속에 없다. 저는 요렇게 얘기한 걸로 봤습니다. 영숙은 그 말을 듣고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두 분 다 이러면서 슬슬 혼자서 열이 올랐나 봐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영수를 막 쥐잡듯이 또 잡기 시작해요. 아니, 영수님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, 그리고 현숙님을 오해하게 만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하는데 영수는 인터뷰에서 솔직히 좀 거북스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영수가 변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화장실을 갔거든요. 그 사이에 광수가 또 본론을 꺼내요. 영숙에게 혹시나 해가지고 광수가 하는 말이 영수님과 나는 결이 굉장히 다른 부류의 남자인 것 같은데 그 둘이 같이 마음에 있는 게 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.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변화가 없는 영숙님이야. 지금 24시간 지나고도 똑같잖아. 이렇게 영숙에게 얘기를 해요. 광수가. 이게 하고 싶었던 말이죠.
근데 영숙이 하는 말이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. 근데 두 분이 뭐가 다르지 싶어요. 두 분 다 말도 진짜 예쁘게 하고 뭐가 다르지? 광수가 포기를 합니다. 야, 그걸 모르는구나. 오케이, 알았어. 광수가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저는 우리 둘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한다. 아니, 일단 여자를 대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고, 그래서 광수가 뭐 기분이 좋진 않았다고 해요. 영수님은 1순위고 본인은 2순위인데 뭐 어쨌든 저는 영수님과 대화를 이미 많이 나누고 세상에서 못 겪을 경험도 같이 한 동료애가 생겼다. 응급실 말하는 거죠. 그래서 광수는 영숙에게 한마디를 해요.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오래 안 동생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데, 영숙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보통이면 다 알아들어야 되겠죠. 근데 영숙은 제가 봤을 때는 100% 광수의 마음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광수는 영숙은 그냥 포기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관망하려는 게 아니라 두 분 대화 많이 못 해봤으니까 영수님이랑 영숙님 두 분 대화 많이 해라 이러고 빠집니다. 그리고 영수랑 영숙이 대화를 하는데, 그 전에 이제 영수가 좀 거북했다고 했잖아요. 거북하다라는 감정이 들고 나서부터는 광수가 있는 자리에서 영수가 또 영숙을 반박하면서 막 하나하나 또 영수도 감정이 좀 올라가가지고 반박을 하던데,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숙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. 근데 또 광수도 있는 자리에서 영숙이 너무 이제 영수를 취조하고 다그치다 보니까 영수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영수가 영숙이 거북스럽다고 하는데, 지금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영수님의 행동이 더 거북스러운 건 사실인데, 어쨌든 그렇게 영수도 지지 않고 반박을 하고 광수가 비켜준 자리에서 영수랑 영숙이 대화를 하는데, 영수는 한번 그렇게 거북스러운 상황을 이제 쏟아내고 나서는 영숙으로부터는 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영숙이 좀 딥한 대화를 이끌어내잖아요. 영수님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준다고 하는데 자녀를 키워보지도 않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, 그리고 나는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은 우리들이 진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플 수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사랑을 할 수 있는가. 영수가 바로 발을 뺍니다.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. 그러고는 인터뷰에서 부끄러웠다고 해요, 영수가. 그러면서 느낀 게 나보다 더 영숙님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.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. 제가 깊이 있게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이러면서 영수는 저 상황에서 영숙으로부터 런하겠다 마음을 먹었고, 영숙은 광수의 마음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고 영수의 마음도 제대로 못 읽더라고요. 그리고 본인은 자꾸 내가 영수에게 마음이 큰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, 사랑을 구걸하고 있다고 하는데, 영숙님이 이 사람을 잘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다. 영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그친다고 해서 될 사람이 아닌데,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해보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멈췄어야 하는데 더 다그치고 이러다 보니까 영수가 달아나게 됐고, 물론 시청자 입장에서는 달아나는 게 오히려 땡큐고 영수가 정신 차려라 하는 게 맞는데, 영숙이는 영수가 좋다잖아요. 그게 웃긴 거고, 또 광수에 대해서도 영숙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던데, 광수랑 대화 다시는 안 할 거라고, 혹시라도 대화했다가 광수가 돌아올까봐 이래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영숙이 광수가 뭐 오래 알고 지낸 동생 같다, 그리고 광수의 스탠스가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응급실 데이트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그거를 영숙이 영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사람이 그래서 맹하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, 근데 영숙이 과연 맹하기만 한 건가? 맹하고 본인만 그냥 그러면 다행인데 영숙의 이런 행동이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긴 해요. 영숙의 맹하고 뭐 하는 행동이. 어쨌든 영수랑 대화한 이후에 광수랑 또 1대1 대화를 하게 되는데, 영숙이 솔직히 광수님하고 대화할 때 조금 더 설렜다. 영수님은 현실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좀 달랐다. 광수가 표정이 좋진 않아요. 그냥 일단 광수는 영수랑 본인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. 그리고 내가 그만큼 힌트도 줬고 남자들도 다 그렇다고 하는데 영숙이 너는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. 근데 계속 이제 영숙이 비교하는 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광수가 뭐 대답도 시큰둥하게 하죠. 영숙은 그것도 모르고 눈치도 참 없다 진짜. 그래가지고 뭐 각자 다르다 이러면서 혼자서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다가, 근데 광수님 우리가 만약 밖에서 만나면 장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요? 이러니까 광수가 바로 절레절레 고개를 젓습니다.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절레절레는 아니고, 본인은 현실적인 것보다 이성적으로 끌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화를 하며 이성적으로 느끼기가 되게 흔치 않다.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고려를 안 해봤다 이런 얘기였습니다.
그러고 영숙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저는 저한테 표현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커지는데 영수님은 그런 게 없이 자꾸 두루뭉술하다. 영수님한테 지쳐 있었고 힘들었고 광수님한테 가야 되나? 이런 생각으로 대화를 계속했는데 제가 영수님한테 하는 태도나 말을 돌이켜보니까 사랑 국어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.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영수다. 사실은 영수님을 원하는 건가? 광수님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겠다.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영수님이구나. 근데 광수를 내려놓으려니까 슬펐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요 인터뷰를 보면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. 영숙이 진짜 광수한테 본인이 차인 것을 인지를 못한 것인지 맹해가지고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정이랑 자기 전에 대화했을 때는 광수랑 정이랑 잘 되는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이 인터뷰 시점이 그 다음날 아침인데 그냥 본인 자존감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조금 혼란스러웠다.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영숙과 광수가 나옵니다. 영숙이 하는 말이 나 있잖아요. 설레는 건 광수인데 영수한테도 설렐까? 이러는데 광수가 딴소리 하죠. 저는 뭐야? 이러는데 아니 이런 얘기를 광수한테 일단 하는 영수 좀 이해가 안 가죠? 근데 영숙이 지금 광수한테 오늘 내내 하는 말은 계속해서 광수의 마음을 좀 떠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게 본인 속마음이 맞기도 한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광수의 반응이 어떨까? 계속 떠보는 거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수가 반응이 없으니까 정희님 선택이 광수님 1순위인 거 아냐고 요 얘기까지 굳이 꺼내와요. 광수가 모른다고 하니까 영숙이 정희 언니가 표현을 잘 안 한 것 같아. 광수님이 1순위래요. 광수가 아니 그런 거 전달할 필요 없어. 영숙은 나 너무 정직한가?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정직한 게 아니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는 거는 남의 말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전할 필요 없다는 거지. 진짜 영숙이도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. 그러면서 영숙이 해맑게 그러면 광수님의 2명 중 1명이 정희님이 아니라는 거네. 뭔가 수학이 있어.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수가 아니 무슨 수학이 있어. 그리고 딴 사람 얘기를 그러지 마. 괜히 꼬여. 이렇게 얘기하죠. 자, 그래서 요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면은 패널들은 이제 영숙이 좋은 의도로 정이랑 광수를 맺어주려고 저런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봤고요. 광수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다고 봐요. 일단 영숙은 좀 사람이 상황 파악도 많이 느린 것 같아요. 광수랑 정의가 잘 되고 있는 줄도 전혀 몰랐고 아까 얘기한 걸 보니까 광수가 첫인상 선택을 옥순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광수의 원픽이 옥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원픽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본인 나름에는 머리를 쓴다고 정의 얘기를 갖고 온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뭔가 수학이 있어. 정의님이 아니라는 거네. 2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그게 정의와 광수를 도와주려고 했다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정의가 영숙에게 쪼로로 와가지고 영숙님 혹시 내 마음 얘기했어요? 안 했어요? 영숙이 하는 말이 하면 안 되는 거야? 1순위라고 하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 영숙이 울음을 막 터뜨리잖아요. 근데 영숙이 만약에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었다면 저기서 바로 울음이 터지진 않았을까요? 언니 미안. 나 진짜 도와주려고 했던 거다. 진짜 미안해. 요 정도가 나와야지 저 정도의 울음은 나오지 않았을 거다. 본인이 뜨끔해가지고 저는 저렇게까지 영숙이 오열을 했다고 보거든요. 마음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. 갑자기 본인 얘기를 합니다. 이순이 데이트 나갔다 왔을 때는 광수님이 더 좋아졌다. 근데 내가 영수님한테 마음을 구걸하고 있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영숙이 정의를 도와주려고 했던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영숙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이 사건은 무마가 됩니다. 정의도 더 따져 묻지 않고요. 근데 정의도 기가 보통은 아니에요. 근데 1차적으로는 영숙이 얘기를 전해달라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요 얘기를 쓴 게 큰 잘못이고요. 영숙은 여러 가지 복잡한 포인트로 울고 있긴 한데 뜨끔해가지고 우는 거에 좀 지분이 크고 약간 필살기로 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러고 정이랑 광수랑 잘 대화하고 둘도 손잡고 와가지고 영숙 정이가 다시 대화를 하는데 정이가 좋았다라고 하죠. 광수와의 데이트가. 그러면서 영숙은 또 오해를 합니다. 광수님이랑 사귄 것도 아닌데 헤어진 것 같은 느낌. 나는 이제 영숙한테 갈 거다. 내가 광수에 대한 마음이 커. 내 감정이 그런가 봐. 그냥 영숙님을 기다리겠다. 그 사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서. 그 와중에 또 정숙이 와가지고 술 많이 돼가지고 영수님이랑 얘기 잘했어요. 내일까지도 저한테 확정을 안 지으면 이제 끝내려고요. 저는 영수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극혐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되게 많이 빡이 친 상태고
이러고 얘기하는데 영숙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. 정숙이 전 잘게요 이러고 들어가는데 아니 영숙이 울고 있는데 혼자 와가지고 뭔 소리를 하고 가는 거야. 저래놓고는 예고편에서 막 영숙한테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부리더만. 그러고는 영숙이 다음날 경수와 아침 데이트를 하는데 솔직히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 영수는 영숙을 이제 정리했거든요. 본인 마음속으로. 그러면 이제 영숙은 경수가 딱인데 영숙은 경수한테서 설렘이 없다고 합니다. 영수한테도 그다지 설렘이 없는데 영수는 이제 조건이 마음에 드니까. 근데 경수는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영숙 얘기를 이렇게 좀 나온 화면대로 얘기를 해봤는데 참 영숙 보면은 영숙이 고구마를 100개를 먹었다고 하지만 보는 이 시청자들의 입장도 영숙만 보면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지 않아요? 하는 행동이 답답하고 맹하고 또 맹한데 은근히 영숙이 맹하게 하는 행동에서 뭔가 피해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거는 요 솔로나라도 그렇고 솔로나라 바깥에서도 뭐 금반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일단 몸이 그래 아팠던 사람이 지금 또 술로 인해서 응급실까지 갔다 왔는데 본인을 열심히 챙겨주고 지극 간호해준 광수와 본인 하이볼 타는데 심취해가지고 하이볼 먹을 사람 요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영숙님 제로 맥주? 제로 맥주? 이러는 사람이랑 그 차이점을 모른다는 게 영숙이라는 사람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. 그 차이점도 모르는 게. 영숙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차마다 나오는 얘기가 참 사람 볼 줄 모른다. 근데 그래도 좋다면 지팔직곤이 수차례 사인이 있었어요. 장보기 할 때도 영수가 쎄했고 하이볼 부분도 그렇고 근데 영숙이 사람 볼 줄 모르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의 지금 환경적인 조건적인 부분이 마음에 든다라는 게 참 이게 솔로나라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광수랑 다시는 대화 안 하겠다. 혹시라도 대화했다가 뭐 돌아올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보면은 진짜 사람이 맹한 건지 광수한테 본인이 차인 걸 그냥 현실 부정하는 건지 그럴 가능성 절대 없어요. 영숙님 이렇게 말해주고 싶더라니까요. 그리고 광수의 마음 반응을 좀 떠보려고 설레는 건 광수인데 현실은 영수다. 이런 비교질 하는 것 자체를 광수가 싫어한다는 것을 캐치를 못하는 것도 뭔가 상황 파악도 잘 안 되고 사람 볼 줄도 모르는 거죠. 분명히 광수는 계속해서 영수랑 나랑 같은 선상에 두고 고민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면전에다 대고 저렇게 비교하는 언행을 하는 영숙이 영리하지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광수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정의 일픽 얘기한 것도 현명하지 못하고 광수가 그런 얘기 전하지 말라 그런 걸 뭐하러 전해 했을 때 내가 너무 정직한가 이러고 있고 그러고 이제 정의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눈물 터뜨리고 영숙님이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애 둘까지 키우는 멋진 엄마이시겠지만은 지금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불안정한 상태고 상황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부족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영수에게로 올인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영수도 이미 떠나갔거든요. 본인이 광수도 있는 자리에서 막 들들 볶았잖아요. 그리고 영수가 좀 싫은 티를 냈음에도 영숙이 전혀 그걸 캐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영숙은 갈 길이 많이 먼 것 같아요. 일단 뭐 사람 볼 줄 모르는 것 같다라는 말이 방송 보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고 있는데 영숙도 대중들의 피드백이죠. 요거를 보고 뭘 느끼셨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뭔지 모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숙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맹하다 그치만은 착하다 요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숙의 또 칭찬할 만한 점은 컨디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방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뭐 해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. 근데 영숙을 응원하는 분들이 초반에 엄청 많았거든요. 근데 그 응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된 거는 영숙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